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과외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생활 스트레스도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 전문 상담 서비스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계양 지역 주민들이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낙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 지역에서 광역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인천시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주민 비대위 발대식 현장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계양구 계양동과 박촌동, 동양동 일대 주민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를 넘긴 계양 소각장 논란에 그동안 소규모 단체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주민들은 계양구 일대 광역 소각장이 신설되면 지금도 열악한 생활 환경이 더 나빠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고 뭐고 소음이고 분진이고 때문에 농사를 못 질 지경인데 소각장까지 생기면은 그 분진과 그 모든 걸 갖다 어떻게 감수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또 소각장을 한단 말입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 제가 동양동인데요. 동양동에서 300m밖에 안 돼요. 그 직선 거리로 300m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소각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주민들은 대규모 소각장에서 하루 6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처리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는 현재 계양 지역 하루 쓰레기 배출량의 10배 수준으로 도심 속 광역 소각장이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도시를 발표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삶이 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구와 인천시를 향해서 시위를 할 겁니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 지역 소각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신도시 공공택지에 법적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계양 소각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양 전체 소각장은 몰라도 광역 소각장은 들어오는 게 불합리하죠. 지금 거기에 동양동, 규련동은 지금 부천의 대장지구 그 대장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중고를 겪어야 되니까. 대책위는 매주 인천시를 상대로 시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달 말에는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어 계양 소각장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4.15 총선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당에서는 후보 공천 과정이 한창입니다. 부천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천 시민사회가 특정 예비 후보에 대한 낙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 시민연대회의가 김만수 예비후보 낙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천 시민연대회의는 김만수 예비후보가 부천시장 재임 시절 주민과 소통 없이 대규모 토건 사업들을 진행했다며 민주당은 김만수 후보를 낙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내내 불통과 토건으로만 일관한 김만수 전 부천시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질도 자격도 없다. 민관 거버넌스의 도시로 유명했던 부천은 민관 갈등의 도시로 전락하였고 민관 거버넌스의 상징인 부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해산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천시장직을 지낸 바 있는 김만수 예비후보는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오정구 예비후보로 나선 상황. 같은 민주당에서는 서영석 전 도의원과 정은혜 국회의원이 오정구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소식에 김만수 예비후보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만수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천 선거관리위원회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참관한 결과 허위 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럼 시민사회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낙천운동을 진행하는 겁니까? 네, 부천 시민연대회의는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 김만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정구 후보로 최종 결정될 경우에는 이 낙천이 아닌 낙선운동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부천 시민사회가 과거에도 낙선이나 낙천을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04년이죠. 그러니까 17대 총선 때였는데요. 총선 시민연대가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부패나 비리행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이 낙선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216명이 여기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천에서도 5명의 후보가 이 낙선 대상자 명단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예. 당시 부천 시민단체들은 총선 부천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천 시민사회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일단 부천 시민연대 회의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이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정책 내용들을 각각의 후보들에게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 후보들의 답변에 따라서 일부 답변 내용들은 또 시민들에게 다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후보들 사이에서 어떤 정책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2월 말에서 3월 초쯤 같은 시기에 이 전국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런 정책 제안 활동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천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들에게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시민사회가 총선을 앞두고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 김진재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김진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중국에서만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말 사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는 퇴원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내외 현황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도 900여 명에 이릅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8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40명, 태국 32명 등 아시아 지역에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와 호주 등 다른 나라도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망자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만 908명이, 필리핀과 홍콩에서 1명씩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요? 2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중국 산동성에 사는 한국인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4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의심 환자는 2,700여 명, 검사에서 1,90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8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독 이후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화훼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은 화훼 상인들은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시들어가는 꽃을 바라보며 시름에 빠졌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의 화훼 도매 상가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상가 안은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조용하기만 합니다. 예년 같으면 졸업식에 사용할 꽃다발이 냉장실을 가득 채웠지만 올해는 주문 제작한 꽃다발 몇 개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졸업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때문에 매출도 크게 줄어 지난해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는 크게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연탄 난로로 온기를 유지해 보지만 40평 남짓 시설하우스의 한 달 난방비만 200만 원에 달합니다. 졸업도 취소되고 뭐 여러 군데 행사도 취소돼 가지고 아예 꽃이 안 나가고 있죠 지금. 지금 정도 되면 졸업 꽃다발이 오전 9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막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하나도 없어요 나가는 게. 난방비도 안 나와요. 졸업식 대목 장사를 노렸던 동네 꽃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게 안은 졸업식 꽃다발이 가득 채웠습니다. 예약을 받지 않고 미리 꽃다발을 만들어 놔도 졸업식 시즌이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졸업식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면서 꽃다발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 주문 예약한 꽃다발 몇 개가 전부입니다. 매출도 크게 줄어 지난해 졸업식이 열릴 때면 하루 1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 해 최고 성수기를 놓치면서 일부 꽃가게 주인들은 가게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180 정도 팔았어요. 작년에는 졸업 때. 근데 올해는 뭐 한 30만 원, 38만 원 학교 졸업 때도 그것뿐이 못 팔고 전체 조회를 학교에서 안 하니까 꽃다발 같은 거를 형식성으로 이렇게 오러 오시는 분도 아니고 엄마가 서운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러 오시는 분들. 일부 지자체와 농협은 어려움에 빠진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특별 판매 지원을 여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은 화훼업계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침방울이나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자제하고 외출도 꺼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염될까? 나 보름 만에 집에서 나왔어요. 나도 안 나와다녀요 요새. 빨랑 저거에서 끝나야지. 여러 짓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코로나 같은 게 면역력이 강해야 안저기 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은 일상의 모습도 바꿨습니다.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는 필수.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쓰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실내 공간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대중교통 탈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기침하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가게도 등장했고 하루 평균 수만 명이 찾던 아울렛도 바쁘게 돌아가던 전통시장도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실감나지. 피부를 느끼고 손님들 일단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기 싫어하는데 3분의 1도 안 나오신다는 거. 그가 더 힘들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출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를 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염병 스트레스.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 증세가 이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는 전염병 대유행기 특히 초기에 어느 정도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볼 때 다소 많은 국민들이 좀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감염은 결코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해야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걱정보다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감염병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평소 우울감을 느껴왔거나 스트레스에 예민한 이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전문 상담 창구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김단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외선 손전등을 활용해 얼마나 주위에 전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형광물질이 묻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물질의 흔적은 만졌던 모든 것에 남았습니다. 전화기와 컵은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복사기나 정수기에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광물질이 묻은 서류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게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물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곳곳에 묻은 형광물질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으로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염이 되는 경로가 단지 바이러스를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진 바이러스가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비말이 튀어서 식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제 말라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눈을 비비거나 그럼 이제 점막을 통해서도 이제 비말 감염일 때는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누로 세척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손 세정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수시간에서 최대 5일.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습도를 40% 이상으로 높이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역 병원 7곳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대상 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과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과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과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인천적십자병원입니다. 인천시는 인재개발원과 교육청연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시설을 격리시설로 추가 확보하는 계획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3월 상순의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화요일엔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남은 한 주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당분간 추위 걱정은 덜었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 전 미세먼지 상황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화요일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